안녕하세요. 10대 자녀 둘을 둔 40대 엄마예요.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제 남편은 공장 주인의 아들로 6살 많았습니다. 20살이었던 어린 저에게 고백했죠. 처음 거절을 했으나 계속되는 그의 고백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정한 남자였답니다. 나이 차이가 많으면 의견 충돌이 많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마음도 깊고 저를 한 명의 사회인으로 대하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없다며 계속 만나보라고 해서 연애 관계를 2년간 유지했고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결혼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 환경에 시댁에선 저를 정말 좋아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시누이도 저에게 돈을 밝히고 들어왔다며 반대를 했는데 남편은 반대를 무릅쓰고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이런 다정한 남편이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얼른 결혼 준비를 했고 드디어 꼴인하게 되었어요. 그 후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죠. 남편은 가업을 이어받게 되어 정말 바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잡다한 집안일 모두를 시키셨고 하루 온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저도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그녀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첫째를 임신하게 되자 상황은 바뀌었죠. 떡두꺼비 같은 손주라며 아들을 기대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가사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압박을 하시긴 했지만 몸에 좋은 거라며 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임신이 축복으로 다가와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었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 출산을 하자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타박을 하셨어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업고 요리와 설거지 그리고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기에 이혼은커녕 참고 살아야만 했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지만 저를 향해 방긋방긋 웃는 제 딸 혜연이를 보며 서러움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이젠 엄마, 아빠, 할머니 등 말을 하는 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야 했어요. 그 사이 결혼한 시누이가 바로 아들을 낳는 일이 생겼답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외치던 시어머니는 떡하니 아들을 낳은 딸과 저를 비교하시며 타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건 아직 어린 혜연이와 조카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외손주인 종수는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더니 친손주인 혜연이는 본체 만체하셔서 혜연이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때 저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자 예전과 같이 집안일을 못하게 하시더니 어디선가 아들을 낳게 해주는 보약이라며 저에게 주셨어요. 그 모습에 질렸지만 아들을 낳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5개월이 되었을 때 할머니 댁에 간 혜연이가 울며 왔죠.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에게 말을 하니 그냥 어머님이 한 소리를 하셨대요. 저는 그 말에 놀라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냐? 탓할 거면 나를 탓해야지 하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할머님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애들이 자라면 그만해 주실 거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내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은 아이도 나 몰라라 하고 어머님 편만 드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어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차라리 우리 딸이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아들은 이런 차별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정녕 저를 버리셨던 걸까요? 이번에도 딸을 낳자 병원에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손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두 아이가 종수와의 차별을 받는 것을 보자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혜연이와 혜선이에게 사랑을 주자 하는 생각으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1년도 채 되지 않고 셋째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기도를 함께 다니자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들이 그리 좋은가 싶었어요. 전 제 딸들이 사랑스럽거든요. 저는 제 딸들이 할머니 보기 싫다고 할 때마다 달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처음으로 반항을 했더니 저보고 자기 집안 대를 끊어먹네 마네 하셨죠. 차라리 제 딸들을 사랑해 주셨다면 저도 이렇게 어머님을 싫어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어머님의 행동은 도를 넘으셨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말씀드린 걸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말했어야 했습니다. 저의 이런 반응에 혼자 울분을 터뜨리시더니 아들 아니면 가만 안 둔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화난 얼굴로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화를 냈죠.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조용히 애들 저녁 먹고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머니가 당신 좋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저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욕심인 거지. 저는 애들 놀랐으니까 씻고 차분해진 후에 오라고 말했고 아이들에겐 밥을 마저 먹으라고 했죠. 남편은 그제서야 이성을 찾았는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지나니 씻는 소리가 들리길래 한숨을 지었죠. 아이들은 눈치를 보더니 얼른 먹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소 시댁에 가면 자기들에게 화를 내는 할머니 때문에 눈치가 정말 빨라졌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 앞에 앉아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품고 산올라 기도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몇 번만 같이 가드리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면 혜연이, 혜선이는 누가 돌봐줘? 아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게다가 산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집안일도 못하는데 당신이 대신 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기가 집안일 하는 건 싫은데 저보고 당장 어머님과 산을 타서 기도를 하고 가사 일에 육아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아이 돌보미를 구해준다면 몰라도 아니면 못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싫었지만 아이들이 있어 버텼답니다. 그런데 8개월이 되었을 때쯤 일이 하나 생겼어요. 베개를 빨기 위해 솜을 빼는데 그 속에서 노란 종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집어다가 펴보니 바로 부적이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건 시어머니가 해온 아들 출산하는 부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만 이걸 몰랐던 겁니다. 전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 붙였어요. 손자를 가지고 싶으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섬뜩하다는 말까지 하자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자기 엄마 마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이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제가 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배가 갑자기 아파오더니 주저앉아 비명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았어요. 딸들은 놀라 저를 양쪽에서 잡았고 겨우 단축 번호를 눌러 친정에 전화했죠.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홀쭉해진 배가 보이자 아이 걱정이 되었죠. 전 아이 건강을 물었고 친정엄마는 그 말에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유산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8달을 품었던 아이가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시댁에서는 그 누구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냐며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저는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을 안고 저를 슬프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몸이 조금 회복되자 퇴원했고 집에 돌아가니 조용했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난 후 침대에 눕혀 재웠네요. 정말 정신이 없는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제 상태가 머리에 탁 하고 박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이들과 부모님께 죄를 짓고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밖에 주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만큼 배신감이 크게 들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했어요. 남편은 퇴근해 집으로 왔고 저와 아이는 본체만체하며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아이들은 상처를 입은 듯 울먹였죠. 전 아이들을 달랜 후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왜 그래? 하니 피곤해서 쉬고 싶었대요.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서 그거 상대해 줬더니 그렇다고 했죠. 오늘 하루만 양해해달라고 했기에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자기도 아차했었던 건지 가서 사과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던 도중 친정에서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2박 3일간 다녀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러라고 했기에 의심 없이 집을 나섰죠.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야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집에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집에 다녀오기로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좋았는지 엄청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도 딸의 모습에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신나게 놀고 있으라고 한 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아빠와 단둘이 나가는 거라 좋기도 했죠. 집으로 올라갔는데 건전지가 다 되었는지 도어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은 작은 카드키도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열었어요. 문을 열자 남편의 신발과 낯선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붉은색 구두였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싶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 앞으로 조용히 갔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최근 새로운 직원이라 소개를 받았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둘을 본 자세 그대로 너무 놀라 굳어버렸어요. 저는 동영상 촬영을 멈춰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의 행동이 차가워진 게 바로 바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헐레벌떡 뛰어나오자 아버지가 놀란 눈을 한 채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제가 흘리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시면서요.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휴대폰이 생각나서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을 해주셨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엉망이 된 제 상태에 엄마가 절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하자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 휴대폰을 의문스럽게 바라보자 동영상을 틀어드렸고 그 영상을 보신 부모님은 놀란 눈을 하신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부모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당분간 친정에서 살기로 한 후 남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았어요. 어제 본 그 여자는 절 보곤 놀라 굳어버렸더군요. 저는 그녀를 외면한 후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제는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변명을 할 생각이 없는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손주를 원하는데 자꾸 딸만 태어나고 셋째는 유산까지 하니 가능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남편의 말에 처음부터 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 결혼한 거야?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대요. 부모님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한 건 정말 제가 좋았기 때문이라네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정이 식어만 갔대요. 자신의 부모님과 저의 갈등에도 지쳤고 아들을 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스트레스였대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들어온 어린 여자애가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며 접근을 하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대요. 당연히 같을 수 없지 않냐고 했으나 아이들도 자신을 안 닮았으니 정도 안 같다는 거 있죠? 어떻게 당신을 안 닮아? 눈, 코, 입, 뭐 하나 안 닮은 부위가 없다. 하니 아닌 것 같대요. 이런 어이없는 이유에 정말 화가 날 것 같았어요. 그냥 아들이 필요했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 건 아니래요. 그저 지쳐서 그랬을 뿐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 그럼 끝을 내자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는 미련 없이 나왔어요. 그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간통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인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여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길래 왜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어요? 했더니 평소 남편이 외롭다고 많이 그래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말에 짜증이 났어요. 전 그냥 처벌받을 각오만 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남자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오히려 비난하며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는 가버렸어요. 정말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물들을 챙겼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동영상도 도움이 되었는데 그들이 주기적으로 연락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끊어서 통신사를 방문했고 통화 내역을 뽑았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을 모으며 소송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소송날이 되었고 법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그 자리에 오셨죠.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긴 적나라한 증거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게 힘들 것 같았던 소송도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었죠. 법원을 나설 때 전 남편이 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그의 등장에 무슨 일인데? 하고 차갑게 말을 했고 그는 잘 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딸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 거니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자 아이들로 인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에 대해 물으시는 부모님께 잘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정말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시집살이에서도 해방되고 아들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께도 해방이 되니 기분이 정말 개운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함께 돌아왔답니다. 남편에게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자료가 입금되었고 저는 법원에 나가 한 차례 더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발언을 하지 못한 채 소송은 끝이 났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여자는 울 것 같은 얼굴을 했었고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딸의 등을 매타작하듯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죠. 물론 소송은 깔끔하게 끝났는데 상간녀의 부모님이 찾아와 한 번 더 사과를 하셨어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는 밝혀졌지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딸이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일어나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양육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제가 귀여운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간혹 딸들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어디 있어? 할 때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요. 그 대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육아를 했어요. 전 미용 자격증을 따서 초등학생으로 자란 두 딸과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나름 작지만 동네에서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죠. 손재주가 좋았는지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거엔 부족함은 없어요. 처음 이혼이 무서웠던 건 제가 고졸이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지만 이제는 남편 없이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아주 잘 알게 되었죠. 부모님은 재혼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저에게 물으셨지만 첫사랑이자 믿었던 전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또 다른 사랑이 절 찾아온다면 그때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지금은 딸들을 잘 키울 생각만 하고 있고 딸들에게만 집중하기도 아직은 벅차요. 저처럼 정말 갑자기 큰일을 겪게 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모두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